자, 이번 시간은 한국경제TV 1호 전문가 홀짝 박사 김문석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 아무래도 중시를 뜨겁게 달구는 핫 이슈를 저희가 다뤄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슈 어떤 건지 다들 예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흔들리는 2차 전지 잔치 끝났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때마침 이틀 전 방송에서 자, 2차 전지주 너무 가열됐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시황 전문가로서 가열됐다, 이거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 맞춰도 정말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어찌됐건 어제 오늘 조정이 좀 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주가를 결정짓는 변수는 이제 실적과 수급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실적은 어떤 시세의 긴 흐름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다만 이제 시장의 어떤 수급 사항에 따라서 주가 때로는 좀 과도하게 저평가 상태에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오버슈팅 하기도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자,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을 포함해서 일부 2차 전지, 특히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수급적인 이벤트 때문에 좀 오르는 것 같다. 물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7, 8월 달에는 이들 양극재 기업들 쪽으로 이 수급적인 이벤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들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 공매도 숏스퀴즈가 발생을 하면서 또다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이게 또다시 숏스퀴즈를 또 불러내면서 한번 세게 붙을 수 있다. 근데 이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너무 가열된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를 볼 수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만한, 제가 단기 매매 하시는 분이라면 힘 좋은 쪽으로 가서 들어가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좀 중기적으로 보거나 지금 사도 될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과 이틀 전 이 시간에 지금은 아닙니다.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될, 들어가 있는 분들도 일단 흐름이 살아있을 땐 괜찮지만 꺾인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얼마만큼 하락을 했는지 잠깐 두 개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그룹이 어제 오늘 음봉이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요. 지금 왼쪽에 에코프로고 오른쪽에 에코프로 BM인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제 장중 고점이 거의 플러스 20%였는데요. 종가 마이너스 5%로 끝났고요. 오늘 또 19%, 20% 빠졌으니까 딱 어제 고점 대비 지금 45% 빠진 거고요. 오른쪽 에코프로 BM도 어제 고점이 거의 한 플러스 25%였기 때문에 오늘 하락폭 감안하면 거의 한 43, 4% 정도 이틀 만에 고점 대비 지금 빠진 거거든요. 심각하게 빠졌고요. 이들만 빠진 게 아니라 에코프로 그룹을 안고 있는, 특히 양극재 업체들을 안고 있는 이들 기업들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주제가 잔치는 끝났나라는 주제인데요. 제가 이틀 전에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림은 아직 남아있지만 좀 중기적인 그림, 올 하반기까지 놓고 보면 최근에 주가 급등에 따라서 약간 미래 기대치는 좀 반응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수급이 살아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숏스퀴즈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 시세는 괜찮을 수 있지만,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딱 무너지는 순간 그동안에 없었던 매물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물이 한번 쌓이면 예전 같은 큰 시세는 좀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잔치는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어제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흐름이 좀 이어졌었거든요. 계속해서 좀 달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오후 들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게 나온 부분들, 진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 역시도 어떤 부분 때문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었습니까? 사실 그냥 매물이 매물을 불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제 오후 1시까지만 해도 멀쩡했었던 기업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시 이후에 갑자기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아무래도 이제 지금 기관들도 알거든요. 개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오늘 숏스퀴즈 나올 거다. 이런 부분들을 기관들도 알고 헤지펀드도 알고 다 알거든요. 그러면 일부에서는 일부러 한번 오늘 어쨌든 간에 분위기가 숏스퀴즈가 오늘도 나오는 것 같아. 또 메시우로 많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이제 한번 업자.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쩌다가 이제 주가가 갑자기 확 무너지는 순간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해서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이 트리거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좀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분차트 통해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좀 세부를 좀 내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준비된 종목은 왼쪽에 에코프로, 오른쪽에 에코프로 BM인데요. 어제 오후 1시까지만 해도 주가 아주 괜찮았거든요. 에코프로가 한 20% 올랐었고요. BM은 한 25% 올랐으니까. 근데 1시 이후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해서 오늘까지 심하게 좀 부러지는 모습이었고요. 당연히 이제 양극재 대표 기업, 이들 기업들이 빠지면 제가 최근에 이틀 전에 최근에 2차 전지 올랐던 부분에 또 하나 일조를 한 게 제가 이제 ETF다라는 얘기도 드렸잖아요. 왼쪽이 지금 이제 코덱스 2차 전지 핵심 소재 ETF고요. 오른쪽이 타이거 2차 전지 소재 ETF인데 최근에 이제 요 ETF가 상장을 하면서 ETF로 돈이 몰리면서 주가를 좀 끌고 올라갔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당연히 이 ETF가 안고 있는 양극재 업체들, 특히 비중 큰 것들이 빠지면 이 ETF도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ETF도 주가 또 빠지면 뭐 ETF에 연계돼 가지고 또 그 ETF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들적으로 매물이 나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찌 본다면 한번 무너진 것들이 트리거가 되면서 결국 또 ETF를 끌어내리고 그럼 ETF 끌어내리면 ETF 관련된 구성 종목들도 팔아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몰리면서 지금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진짜 뭐 주식을 상당히 오래 하신 분들도 야,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올랐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주도주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뭐 중시 격언도 있는데 자, 어떤 분들은 야, 이것도 기회가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주도주라고 하는 게 왜 주도주인가요? 미래 큰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 신뢰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수급을 이끌면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올랐다가 또 눌림목이 좀 나오거나 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면 좀 못 샀던 분들이 지금이라도 한번 사볼까 하고 또 대기를 하고 물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주도주는 사실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에코프로 쪽이나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은 어찌됐든 간에 아직도 지금 공매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 불과 어제 고점 대비 오늘 딱 이틀 만에 특히 대장주들이 한 40~50% 빠졌다는 얘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아마 그동안에 공매도 들고 있다가 마음고생했던 쪽에서 아이고 다행이다 하고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는 째려보고 있는 쪽에서도 최근에 막 쳐다보다가 너무 많이 올라서 손 못 댔던 우리 투자자분들도 야, 그래도 단기간 이만큼 빠지면 이것도 기회 아닌가 하고 물량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막 수직으로 계속 끌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주식시장에 주도주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격언도 있지만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라는 격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오를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 오르고 나면 그 많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미래 기대치를 반영을 한 거다 보니까 여기서 계속 하루도 안 쉬고 매일같이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 이제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공매도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더 올라가는 트리거가 좀 됐군요. 그렇죠. 이 공매도 이거 지금 공매도 쳐놨던 애들 좀만 더 올라가면 이제 손절매 떨어지는구나, 저 숏스케지가 나오는구나, 그럼 또 주가 오르겠네 이러면서 막 배팅도 붙고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했을 때는 아무도 경계를 안 합니다. 걱정도 안 하고 겁도 안 나고 뭐 매일 편하게 잠을 자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고점 대비 한 40~50% 빠지는 거를 봤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들고 계신 분 입장과 어제 오늘 샀는 분들 입장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제 오늘 샀는 분들 입장에서는 욕심냈다가 지금 죽은 거예요. 지금 이틀 동안 50% 깨졌으니까 뭐 미수라도 섰으면 이건 깡통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발생했을 수도 있고요. 만약 물려 있다면 반등 나오면 적극적으로 아마 빠져나오려고 하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사가지고 먹은 입장에서도 최근 뭐 이번 달에 샀거나 뭐 한 달 전에 샀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먹었다가 본전됐거나 지금 마이너스일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올라가기만 할 때는 별로 걱정을 안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 잡았나? 성장은 맞지만 진짜 선반영했나? 이런 고민들이 생기면서요.
없던 매물이 매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좀 뭐 아쉬운 얘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이틀 내내 많이 빠졌고 여기서 추가 하락하면 튀어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열려 있지만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왔을 때 또다시 예전 가격을 뚫고 막 가기에는 이제 뭔가 대기 매물이 생겼다는 부분을 좀 염두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차트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뭐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이틀간 고점 대비 45% 빠졌으면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빠지면 또 다음 주에 또 반등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라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 위에서 많이 오른 상태에서 이제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소재 대장주들도 그렇고요. 이걸 구성하고 있는 ETF들도 그렇고 이제 아마 반등 나오면은 좀 빠져나가려고 하는 흐름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동안 없었던 매물이 쌓였다는 부분들 때문에 예전 같은 시세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시대를 풍미했던 주도주,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 가슴속에 상당히 많이 남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뭐 조선주도 그랬었고요. 바이오주도 그랬었고요. 상당히 탄력도 좋았지만 한번 꺾이고 나서는 다시 그 가격을 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2차 뭐 전지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전망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분명히 뭐 2차 전지는 좀 다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들. 이게 왜냐하면 2, 3년 좋고 말 산업이 아니거든요. 2035년까지 전 세계가 내연 기관차를 버리고 이 전기차로 바꿔 타겠다라는 관점이고요. 그 중심에는 이 미국과 유럽이 중심에 있고요. 그와 관련된 2차 전지 셀 업체나 관련된 소재 업체들은 대한민국 업체들이 대거 포진돼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과거 뭐 우리가 2008년도에 중국이 막 설비 투자 많이 하면서 중국 관련주들 막 떴던 이런 흐름하고는 좀 맥을 좀 달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다르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이런 것들이 워낙 이제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면 네네. 이게 아직 올랐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위치가 맞는데 요즘 대한민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2차 전지 성장한다는 거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워낙 또 뭐 유튜브에서 워낙 또 많이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딴 거 다 팔고 2차 전지만 사라 뭐 이런 얘기들까지만 자꾸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 너무 쏠림 현상이 지금 붙은 건 사실이고요. 너무 많이 쏠렸다는 얘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다는 거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주가에도 그게 녹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설명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뭐 에코프로계를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갈 수 있다. 다만 올해만 놓고 보면 박스권 나올 거다. 대신 단기적으로는 7, 8월 달에 거품만 붙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준비된 화면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금 올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내년, 내후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꽁충꽁충 뜰 거다 그랬고요. 2025년 실적이 피크가 아니라 이 실적 대비 앞으로 미래 실적 더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코프로 BM의 경우는요. 지금 2025년도 예상되는 지배주주 순이익이 7,971억, 약 한 8천억 정도 뜨는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이 8천억 곱하기 10배 정도를 적정주가를 줍니다만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이 8천억 곱하기 40배 이후에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을 더 점수를 줘서 할증을 줘서 8천억에 40배 시가총액으로 약 한 32조 원 정도 값어치를 시장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본다. 이 32조 원을 주가로 환산하면 한 33만 원 됩니다 하고 제가 여기다 줄을 그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33만 원이 적당한 회사가 연초에 10만 원 있었죠. 왜 있었을까요?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또는 시장에 눈치를 못 채니까 33만 원 거래돼야 될 회사가 10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3, 4월 달에 IRA나 CRMA 이제 세부 규정들이 발표되면서 이쪽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제 가치를 향해서 찾아가는 과정에서 한번 왔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조정이 좀 나왔다가요. 제가 7, 8월 달에 한번 일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7월 달에 국내 굴지의 증권사 2개에서 이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안고 있는 ETF를 상장시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ETF에 돈 들어오면 이들 종목에 돈 들어오면서 주가 올라가면 공매도 쇼키즈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월 달에 MSCI 편입 이슈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아마 여기서 한번 7, 8월 달에 세게 한번 붙을 거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거품이 한번 만들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흐름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너무 최근에 바로 이틀 전이죠. 너무 과하게 가는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뭐 이 이벤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빠지면 또 튀어오를 겁니다. 다만 이제는 제가 올해 말씀드렸던 올해는 이렇게 좀 박스권을 염두를 하고 좀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네. 자, 뭐 이틀 전 방송에서는 좀 조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공개 방송에서는 야, 2차 전지주들 좀 정리를 다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좀 들었거든요. 자,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를 좀 가지고 하실 건가요? 네, 그래도 저희가 아마 TV 방송이니까